안녕하세요. 엔터 전문 변호사 송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대표 변호사 송혜미입니다. 오늘은 연애면을 넘어 사회면을 달구고 있는 뜨거운 이슈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입니다. 해당 이슈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신사동의 도로에서 한 차량이 맞은편에 있는 택시를 치고 달아난 사건입니다. 당시 CCTV에는 택시와 충돌해 바퀴가 흔들릴 정도로 충돌이 컸는데 가해 차량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사고가 난 지 3시간 뒤인 10일 오전 2시경에 김호중 씨 매니저가 내가 사고를 냈다며 자수를 했습니다. 경찰이 매니저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김호중 씨의 차량인 걸 확인하였고 매니저를 추궁한 끝에 사고 당시 실제 운전했던 사람은 김호중 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 김호중 씨에게 수차례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17시간 만에 등장했고 당시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사건 발생 17시간이 지난 이후라 음주 여부는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언론에 드러났는데요. 첫 번째로 메모리 카드 분실입니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보려 했으나 내용이 기록된 메모리 카드는 분실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는데 매니저가 추후 본인의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후 파손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호중 씨는 방문은 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당초 음주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김호중 씨의 회사 대표이자 사촌형인 이광득 씨는 지난 9일에 제가 일행과 술자리 중이라 그때 인사차 방문을 한 거다. 고향 콘서트를 앞둔 상황이라 김호중 씨는 술을 절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옷 바꿔치기 등 소속사의 대응입니다. 사고 당시 매니저 2명이 한 명은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대신 자수를 하러 경찰서에 갔으며 다른 한 명은 김호중 씨를 태우고 구리에 매니저 이름으로 예약한 호텔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측은 음주가 아니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김호중 씨에게 공황이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고 이후 매니저에게 전화가 와서 사고 사실을 알았고 이후 이미 심각한 공황이 와서 잘못된 판단을 김호중 씨가 해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이 밝혀지면 큰 논란이 될 거라 두려워해 제대로 사고 처리를 못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리 출석을 해달라는 녹취 파일도 나왔는데 해당 녹취 파일은 김호중 씨가 아닌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가 김호중 씨가 사고를 냈다며 경찰에 대신 나가달라고 매니저에게 말했고 대표이자 친척 형으로서 그를 과잉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자책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19일 기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 씨와 함께 식당에 있던 유명 래퍼와 개그맨을 조사하는 등 음주 혐의 입증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사를 했고 김호중 씨가 워낙 인기가 많은 스타이지만 구속영장 신청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강경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술잔에 입만 댔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호중 씨 측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고 유흥주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 그리고 동석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통해 음주 혐의 입증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국가수로부터 김호중 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됐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국가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 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김호중 씨가 사고 17시간 이후 경찰에 출석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등 여러 압박이 계속되자 김호중 씨는 19일 23시경 음주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혐의들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사고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위험운전 치상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운전 치상 혐의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아도 최대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거 은폐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찰은 김호중 씨의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자신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다고 밝힌 이광득 대표와 함께 소속사 본부장, 매니저 등 3명을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입건하고 거짓 자수를 한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더욱 논란이 되고 있던 건 예정되어 있는 공연의 강행인데요. 일부 공연을 강행해서 진행했습니다. 사실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약금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위약금 규모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개되지는 않아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취소할 경우 아티스트인 김호중 씨의 규칙으로 취소되는 것이니 위약금은 당연히 발생할 것이고 광고 모델로도 공연뿐 아니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수십억, 수백억 대까지도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독 콘서트야 보험이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공연 하나를 취소하면 줄줄이 다 취소해야 되는 수순으로 갈 테니 강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오늘 엔터 전문 변호사가 고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또는 아래 하단 링크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